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내신 대비를 함에 있어서 좀 필요한 자세는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자세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내가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이 암기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반복 학습이 필요하고 성실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00점으로 스타트 끊으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라서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되신다면 중2부터는 당장 고입에 반영이 되는 성적이기 때문에 중1 때 실컷 미끄러져 보고 2학년 들어가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신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KNS 글로벌관 박은하 강사라고 합니다. 우리 KNS에서 2024년 1학기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결과는 이런 식으로 좀 결과가 나왔어요. 수강생 중 50% 이상이 내신 100점을 받았고요. 또 수강생 중에 90% 이상이 내신 1등급, 그러니까 A등급 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KNS에서 내신에 첫 발을 디딘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너무 다행이었고, 2학기 때 우리 KNS에서 내신을 시작하는 친구들 또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번 설명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학기 중간고사로 본 2학기 시험의 흐름은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상을 해보자면요. 독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교과서를 기반한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모두 암기하고 내용 숙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이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온다라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중학교 1, 2문법을 활용한 어법상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왜 중학교 1학년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 문법까지 말씀을 드리냐 하면 2학기에 시험을 볼 학교들 중에서는 강남권에서 시험이 가장 어려운 진선여중이라거나 이 문법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역삼중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문법까지 당연하게 중1 시험에 출제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중에는 중1 문법 책엔 이런 챕터가 나온다라는 거 절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만큼 나갈 거다라고 하면 프린트로 얼마든지 배부해서 그 진도를 나가시고 시험에 실제로 출제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중1 문법만 단순하게 내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2 문법 개념까지 추가로 진도 나가셔서 출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단 학교 프린트가 학교 스타일을 각각 반영을 하는 면이 있고 그 난이도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학교마다 봐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2학년 문법까지 마무리가 된 친구들은 확실히 유리한 지점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어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휘를 조금 강조해서 중1 내신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 학교들 통계를 내보니까 이 중1 내신에서는 적어도 20% 이상 어휘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고등에 가서도 진선여고, 숙명여고나 아니면 단대부고 같은 학교들도 다 어휘집 하나를 선정해서 그거를 막 한 시험에 3,500개씩 내시기도 해요. 예문까지 다 출제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내신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휘 문제가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비중으로 출제가 된다. 이 기초 어휘예요. 대부분 study라거나 learn이라거나 이런 기초 단어들의 영영풀이를 굉장히 중시하십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나눠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내신은 좀 야속한 것이 나 당연히 study의 영영풀이 아는데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학교마다 나눠주시는 프린트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나눠준 영영풀이로 암기하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예문까지 나눠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예문에 구멍을 뚫고 이 예문 안에 들어갈 올바른 단어를 고르시오와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많이 단어를 외워놓고 이거를 품사 그리고 동의어 반의어까지 확장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은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은 대부분 그 교과서 안에 포함된 주요 문법을 활용해서 조건영장 문제를 내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 주요 문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한 시험에 교과서 2과를 시험 범위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한 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30문장 정도 되는 본문 하나, 그리고 대화문은 한 10개 정도 이렇게 세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요 문법이 대부분 2개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한 시험에서 교과서 2과가 시험 범위면 주요 문법이 4개가 되는 거죠. 1학기 때 시험 봤던 친구들은 대부분 비동사, 일반 동사, 진행형, 투부정사 이렇게 4가지 정도 문법이 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 내신이 있는 학교들은 조금 다른 경우겠죠.
이때도 주요 문법이 4개가 들어가겠지만 그 난이도는 1학기 때보다 조금 더 높을 거예요. 뭐 동명사가 더 추가로 나올 수도 있겠고 그 외에 중2 문법까지 확장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문법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비교급, 최상급 같은 게 비상김 교과서에서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요 문법을 활용한 조건 영작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답안 작성하는 연습 반드시 해야 되겠고 또 객관식만 출제되는 학교라 할지라도 원주중이나 역삼중도 서술형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교를 할지라도 이 객관식 간접 영작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객관식 문제 안에 단어를 여러 개 주고 이 단어를 영작한다고 했을 때 이 단어는 몇 번째에 오느냐 이런 걸 묻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오지선다지만 영작을 해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형 대비는 객관식만 나오는 학교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영어 내신은요. 결국에는 성실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아이들 내신 쉽게 봤다가 결국엔 나보다 못했다고 생각한 친구가 100점 맞고 나는 100점에서 미끄러져서 뭐 2개 틀려서 92점 맞고 결국엔 A등급이지만 아이들 스타트가 100점이냐 92점이냐는 굉장한 차이를 불러오거든요. 또 90점 못 넘는 학교들도 있어요. 시험이 어려우면 100점은커녕 90점 넘는 비율도 20%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도를 측정하는 시험이고 그만큼 암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만의 공부 방법을 좀 터득하는 게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2학기 중간 첫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영역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독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조건 암기입니다. 네, 첫 번째로 교과서 내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그 한 과 안에 본문 하나 그리고 대화문이 10세트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텍스트를 암기를 해주는데 본문 같은 경우는 한글 해석만 보고도 영어로 모두 영작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깐깐하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좀 지엽적이고 그렇게 상세한 내용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본문과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외울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요. 대화문 같은 경우는 대화문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빈칸 암기 시험은 보지만 그 대화문 안에 있는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인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숙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화문 같은 경우는 A, B 둘이서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A, B, C 셋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굉장히 내용 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숙지를 완벽히 해놔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신 빈출 유형을 마스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신 빈출 유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일치 문제는 모든 학교가 다 나와요. 상당 부분 나오기 때문에 왜 이것이 옳은 선지이고 왜 이것이 틀린 선지인지 근거를 정확히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그냥 눈으로 휙 보고 푸는 경우 많죠.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건데 만약에 요 선지가 틀렸다라고 하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틀린 이유인 부분에 밑줄을 치고 혹은 오른쪽에 근거를 달아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학교 1학년 시험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근거를 찾는 연습을 처음에 연습할 때부터 실전처럼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골라라 라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다면 답이 있겠죠. 질문 옆에 답을 달아보는 연습 제가 저번에 언주중 내신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네. 실제로 시험에서 실전에서 적용을 해서 푼 친구들은 100점 받은 친구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한 대충 읽고 동그라미 X도 치지 않고 푼 친구들은 꼭 잘하는 친구인데 틀린 친구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법 영역도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 영역은 일단은 교과서 주요 문법이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스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만약에 어법상 틀렸다. 그러면 그게 왜 틀렸는지 근거를 상세하게 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주요 문법은 최소 한 문제씩, 그러니까 4문법이니까요. 4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하는 게 필요하겠고, 또 프린트를 나누어 주실 때 개념 설명만 나누어 주시는 학교는 많이 없어요. 대부분 예문을 들어서 프린트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예문들을 선지로 출제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예문은 그냥 무조건 암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중학교 1학년 내신 수업을 꼭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제 생각에도 중학교 1학년 첫 내신은 무조건 뭐 본인 최상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내신 수업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도움을 받을 면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 내신 공부 방법은 지금까지 초등에서 뭐 노브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중등에 올라와서 문법 독해 나누어서 영역
명 나누어서 공부한다든지 이런 방법이랑 조금 다른 차원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에 맞게끔 앞으로 총 대학 갈 때까지 20번의 내신 사이클을 돌 건데 그동안에 써먹을 수 있는 본인의 뭐 암기 스킬이라든지 어느 부분을 공략해서 공부해야 되느냐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신 수업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 안에서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해보고 양질의 자료로,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피드백 나눠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문제 적용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좀 많은 문제풀이가 필요하겠고요. 시험날 이제 처음 보는 선지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제 이 문제들 풀어볼 때도 기출 말고도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들이나 문제집 활용해서 풀어보면 이 선지가 대부분 사이클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항상 이렇게 틀린 부분을 내는구나 라는 게 본인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반드시 확장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중2 문법까지는, 예를 들면 본인이 교과서에 동명사가 주요 문법으로 실려 있었다면 같은 형태인 현재분사까지 무조건 공부하고 들어간다. 원주중 같은 경우에 실제로 기말고사 시험범위 동명사였는데 현재분사 설명해주지 않으셨어요. 프린트도 나눠주지 않으셨는데 실제로 문제는 내셨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서 학원 선생님들이 뭐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좀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휘 부분입니다. 영영풀이나 예문 대부분 학교에서 프린트로 나눠주시기 때문에 무한 반복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KNS 다니는 친구들, 내신 대비했던 친구들은 8번 수업이면 8번 올 때마다 단어 시험을 계속 봤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한 친구들은 내신이 4주차라고 하면은 1, 2주차에 다 외워주는 경향이 있고, 만약에 좀 불성실하다, 좀 잘 공부를 안 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시험 직전 날까지 단어 때문에 울면서 외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수 남기 부분들은 1, 2주차에 다 마무리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 품사별 형태와 의미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근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예문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 부분이 명사 부분인지 동사 부분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단어를 써줘야 되겠고, 단어 간의 관계 문제를 풀 때 동사와 형용사 관계냐 동사와 명사 관계냐 문제 풀 때 중요하기 때문에 품사별로 다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어와 반의어입니다. 단어 간의 관계 문제 풀 때도 중요하고요. 대체 가능한 표현을 찾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표현이면 골라주면 되는 거고요. 다른 표현이면 안 고르면 되는 건데, 이거에는 결국에는 동의어와 반의어가 너무 중요해서 중1 내신은 대부분 동의어 반의어를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주세요. 아이들이 놓칠 뿐이지 필기만 잘 해놨다면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난이도로 나옵니다. 마지막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은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올 객관식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간접 영작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들어가야 되겠고요. 조건 영작 연습, 여기다가 별표 100개 치고 싶어요. 중1 아이들이 처음에 내신에 들어왔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조건 맞추기. 대부분 주어진 단어를 모두 활용해라, 혹은 주어진 단어 중에 골라서 활용해라. 그 다음 단어 수 주어지고요. 변형을 필요하면 해라, 아니면 무조건 해라, 아니면 변형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조건들이 붙고요. 그리고 주요 문법사항들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문법을 뭐 투부정사 대신 무조건 동명사만 써라 라는 조건이 붙을 때도 있고, 아예 그냥 우리가 해석만 보고 알아차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모든 변수에 대비해서 중학교 내신 서술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2학기 때 내신 준비할 때 모두들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잖아요. 이 100점 목표로 해서 단어부터 뭐 독해, 문법 모든 영역, 마지막 외부 지문,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프린트부터 범위 외 지문까지 꼼꼼하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 저랑 같이 내신 준비했던 학교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휘문중학교 이제 내신 준비를 했을 때 학교에서 이런 프린트를 나누어 주십니다. 5과에 이런 단어들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단어들의 이제 일단 영영풀이가 써 있습니다. The science of numbers and of shapes, 이렇게 영영풀이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예문을 꼭 주세요. 이 math 부분이 뚫려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한 50개에서 원주중 한 80개 단어까지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단어들이 양은 상당했고요. 이 프린트를 쭉 나눠주시고 그냥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KNS에서 어떻게 준비를 시켰었냐면, 아이들이 매주 올 때마다 휘문중 시험과 똑같이 생긴 모의고사를 매번 보게 되거든요. 이제 선생님들이 다 제작을 해서 문제를 주시는 거고, 이제 배점까지 조금 조절을 해서 휘문중에 꼭 1번에 이 속담 문제 출제하세요. 그러면 똑같이 배치해서 내고, 또 2번처럼 십자낱말풀이 꼭 내시거든요. 그래서 십자낱말풀이 직접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좀 실전처럼, 또 실전은 가서 연습처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를 해서 아이들이 연습을 했고요. 또 올 때마다
요 영영풀이와 예문에 맞춰서 단어와 뜻, 스펠링까지 다 외울 수 있도록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올 때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한 친구들은 이게 실제 중간고사 문제예요. 맞닥 들었을 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무한 반복했기 때문이죠. 이미 모의고사로 시험처럼 다 대비를 해봤기 때문이죠. 지금 실제 중간고사 이렇게 십자나말 풀이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속담 문제 역시나 1, 2번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앞서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유형이죠. 그래서 이 기출 유형을 가지고 매번 모의고사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는다. 올 때마다 KNS 친구들은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주요 문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리뷰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렇게 1, 2, 3번처럼 근거를 명확하게 들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기도 하고요. 2번처럼 대부분 학교에서 나오는 유형인 어법상 틀린 문장을 모두 찾아라 라는 유형을 매번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르게 고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처럼 빈칸 다 뚫어놓고 이거 다 맞지 않으면 안 줍니다. 점수 안 줘요. 질릴 때까지 반복해서 모두 암기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켰어요.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8번 유형인데요. 짝지어진 문장이 어법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외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3번이 있을 때 avoid, 내가 뒤에 동명사 오는 동사라고 외웠다. 근데 뒤에 슬립이 왔네? 그럼 슬리핑인가 보다 X. 이렇게 하면서 푸는 거예요. 답을 1번으로 골라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점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반복학습, 그리고 문제풀이의 실전처럼 적용하는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첫 중간고사 보는 친구들 당장 한 열흘 후부터 이제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그 내신 대비를 함에 있어서 좀 필요한 자세는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자세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내가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이 암기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반복학습이 필요하고 성실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00점으로 스타트 끊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1학년 때만큼 미끄러져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어요. 중2 부터는 당장 고입에 반영이 되는 성적이기 때문에 중1 때 실컷 미끄러져 보고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라서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되신다면 이 친구가 완벽히 미끄러져 보고 2학년 때 들어가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들이 내신 공부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내신 수업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 배우는 면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NS에서 첫 발을 내디딜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겠고요. 학생들 보내주시면 정말 성실한 자세로 또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아이들 케어할 예정이니까요. 믿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